유흥업을 했던 30대 사업가와 아이돌 가수, 그리고 여기에 경찰대 출신 엘리트 총경,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버닝썬 사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아마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경찰총장이 과연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총장, 이런 직책은 없기 때문인데요. 검찰총장이냐, 경찰총장이냐, 아니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네. 전직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는 아니다, 관련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경찰의 수사 결과 그 경찰총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총경급, 그러니까 경찰서장급, 지방경찰청이나 이런 경찰청의 과장급 되는 사람인데요. 실체가 나왔어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최상위의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무궁화 4개의 굉장한 우리가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직책입니다. 네. 지금 이 경찰총장이라고 불리우는 저 총경급 인사는요, 그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네. 마치 이들의 편의를 봐준 것 같은 정황이 담긴 네. 그 대화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가 있는데 네. 옆 엽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어서 고발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걸 경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네.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들만의 대화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로 보았을 때 지금 저 나오는 인사, 저 총경급 인사가 이런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요, 현직 경찰입니다. 경찰청, 쉽게 말하면 본청, 서울경찰청 말고요, 그 외에 본청이라고 말하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총경이에요. 총경이요. 앞서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 말씀인 줄도 잠깐 나왔지만 경찰의 꽃이라 불려요. 그만큼 달기가 어려운 계급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 현직 총경이라는 사람, 근데 그동안 지내온 쭉 승진, 계급을 밟아온 것도 좀 화려했다면서 면면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네. 바로 이 총경을 이 경찰의 실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좀 실세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경감 때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강남경찰서 과장으로 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경찰서가 많지만 이 강남경찰서가 어떻게 보면은 또 경찰에서도 상당히 그 요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2016년도에 총경으로 승진을 하고 네. 2017년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파견해서 일을 하다가 네. 작년 8월 달에 경찰청으로 복귀를 했는데 네.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보직이 뭐냐면 인사과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경찰청 인사과장은 그야말로 이 경찰 모든 간부들의 인사를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는 이 실무자거든요. 네. 그냥 좌지우지 한다 해도 볼 수 있잖아요. 좌지우지할 수 네. 있죠. 그래서 네. 실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찰 총장이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네. 글쎄요, 그 사람들이 경찰 직급을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저 사람이 앞으로 총경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시기가 더 있으면 잘 나갈 거다라고 해서 네.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는지 네. 지금 정도 와서 보니까 약간 이해는 가네요. 네. 저 지금 이 현재 경찰청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무 중이에요. 현직 총경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주말 사이에 조사를 받았어요. 장시간 조사를 받고 앞서 영상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불이 나게 기자들을 따돌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무마 편의 봐주신 적 있으세요? 네. 본청에 지금 현직으로 계신데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 누르기 쳤다고 생각.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정준영 씨랑은? 정준영 모릅니다. 그럼 그 유모 씨라고 지금 나오신 모르세요? 정준영 모릅니다. 일단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들으신 것처럼 그것도 뭐 알듯 모를 듯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유착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면서요, 장 교수님?
예,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인정한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골프도 쳤고 밥도 네. 먹었고 다 인정을 했어요. 알고 네. 지내는 친분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앵커님 오프닝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제 이런 비아냥 섞인 해석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 A 총경 이는 유모 씨, 그 유 대표가 같이 카톡방에 있던 승리 씨나 아까 뭐 그 최 씨나 최종훈 씨나 뭐 유 대표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알고 지냈다, 친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골프장도 갔고 식사를 했다. 그렇지만 네. 지금부터 이제 부인인데요. 네. 돈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 대표에 의해서 어떤 이 사람들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 얘기가 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냐 하면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친구였어요. 골프 치러 왜 갔습니까? 식사 왜 했습니까? 식사를 한 이유가 중요한데 네. 2017년에 유 대표라는 사람이 윤모 총경을 승리 씨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네. 윤모 총경과 승리를 소개하는 이 과정에 이제 호텔에서 밥을 여러 차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유 총경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서로 이제 소개하는 자리니까 이 사람 연예인 승리다, 가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테고 이 사람이 현직 경찰인데 뭐 이런 화려한 이력도 있고 뭐 경찰에서 뭐 실세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후에 승리 씨 역시 이 사람을 만난 적은 있는데 이 사람이 경찰인 줄 몰랐다. 이것도 승리 씨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소개를 받았는데 직업을 몰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직업을 뭐라고 합니까? 김명주 씨가 MBN에 다니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떤 소개가 될 수가 있겠어요. 네. 승리 씨도 말도 안 될 뿐더러 윤모 총경도 골프를 같이 치긴 했는데 비용을 각자 냈다.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자리에 골프를 각자 냈다라는 것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네. 심지어 식사비는 이 윤총경 말입니다. 내가 계산했다. 네. 유 대표가 승리를 윤총경에 소개시켜주는 자리면 밥을 냈으면 승리가 냈건 뭐 유 대표가 냈겠죠. 윤총경이 내가 밥을 다 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사는 다 나와요, 이거는. 식사비를 저 사람 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 그 돈이 또 다른 경로로 어떤 식으로 돈 거래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윤총경 입장에서는 본인은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과연 얼마나 이 얘기가 신뢰성 있게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다가올지 의문입니다. 뭐 식사비 계산한 거 그날 뭐 날짜 대략적인 날짜만 해도 카드 내역 쫙 도와 뭐 하면 다 나오죠. 그런 거니까 물론 지금 이건 핵심은 아니에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뒤를 봐줬냐 지금 그런 거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최명규 원장님 지금 윤까지만 밝힙니다. 성까지 밝힐게요. 윤모 총경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마치 아이돌 팬들처럼 승리 보고 싶었어 이래서 만난 거예요, 승리를?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뭔가 유명하거나 VIP랑 어울린다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러나 그러기에도 유흥업을 하는 유 대표라는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라고 떳떳이 자랑하기에도 그분 떨어져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다음에 유 대표라는 사람이 유흥업을 하고 이런 결국 관계가 본인한테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총경이 될 정도면은 유 대표라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만나자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네. 본인이 결국 일종의 자발적으로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네. 이 자리는 유 대표 입장에서 양쪽을 양면으로 이익이 되는 과시가 되는데요. 네. 일단 승리 씨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승리 씨한테 승리 씨가 나랑 위험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뒤를 갖다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봐주든 안 봐주든. 네. 그렇기 때문에 총경을 갖다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총경의 입장에서도 또 나는 승리를 비롯한 많은 유명인을 갖다 알고 있어. 언젠가 당신한테 또 당신이 승리 씨를 갖다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소개해줘서 편의를 봐줄 수 있어라고 이중으로 결국 본인 이용당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분이 그냥 굉장히 순수한 민간인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정보를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분이 굳이 유 대표의 제가 인간의 격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유 대표와 같은 사람을 갖다 아무 이유 없이 만나줬다고 하는 거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승리란 사람이 그 동업 관계인 유 대표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흥업하던 사람이에요. 이 동업 관계의 승리라는 사람과는 2017년에 그 유모 씨의 소개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한 3차례 만났대요. 밥 먹었대요. 그 날짜 2017년이죠. 앞서 2017년 관련 그 윤총경 그때 그 어떤 데 있었는가 그 일지 좀 보여주세요. 2017년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가 보여드릴게요. 앞서 강남경찰서 근무했을 때 2015년입니다. 그때는 생활안전과장이 뭐냐면 클럽, 유흥업소 이런 거 단속하는 업무가 생활안전과장이에요. 2015년이에요, 이게. 그리고 2017년에 이런 거 연도를 쏘면 좋잖아요. 연도를 쏘면 좋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잖아요. 2017년에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경찰청 본청으로 와요. 그런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어디 있었냐?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해요. 2016년에 그 뭐하고 있었냐? 총경으로 2016년에 총경으로 승진해요. 그때 그래서 강남서를 떠납니다. 16년에는 총경 승진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가지고 강남경찰서에 떠나요. 2017년에 청와대로 들어옵니다. 파견 가요. 그리고 2018년에 본청으로 갑니다. 본청으로 복귀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2017년에 승리가 세 차례 만났다는 2017년 뭡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가기 전 때입니다. 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이냐? 경찰총장이라고 단톡방에 등장했던 임방글 변호사님. 그때 이 사람에게 뭔가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것처럼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화자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그 땡땡이, 이게 이제 유모 씨인데요. 이 사람이 이 총경급 이 인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경찰총장이라고 문자를 하는 것을 봤다. 네. 근데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될 듯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다른 가게에서 우리 그 가게의 사진 내부를 찍고 고발을 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총장은 이거 시샘에서 그런 거다. 네. 걱정하지 말아라. 다 해결해 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거에 의하면 이제 승리 씨와 그 친구들, 지인들이 만든 그것은 그 업소는 클럽과 거의 유사하다고 해요. 네. 그러면 손님들이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법상 이것은 유흥업소예요. 손님이 춤을 추면은 유흥업소입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음식점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일반 음식점은 그냥 음식을 주려 먹고 술은 그냥 반주나 뭐 이런 식으로 먹는 데죠. 이런 데로 신고를 하고 거의 클럽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 근데 일반 음식점으로 그렇게 신고를 하고 유흥업소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다른 가게에서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총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네. 해결을 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오갔던 거죠. 네. 그런데요, 뭐 해당 매체를 밝혔고 SBS가 무슨 보도를 했냐면 단독 보도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단톡방에 8명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른바 자기들이 경찰총장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이 윤모 총경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면서 SBS 취재진이 접촉을 하니까 그 사람의 사진까지 버젓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자한테.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대화에 나오는 경찰총장 누구냐? 이게 단톡방 보도 있기 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화방 참가자 8명 중 1명이 윤 총경 사진을 떡하니 보여주면서 이 사람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8명은 알고 있다는 거. 존재는 물론이고 생김새,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추정이지만. 그렇다면, 그런데 장 교수님, 강남서 생활안전과장 하다가 윤 총경이 2016년에 승진해서 강남서 떠나지만 저때 승리와 윤모 씨가 승리가 동업을 하던 어떤 가게가 문제가 됐을 때 앞서 그 카톡 내용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 소개해줬던 그게 가게가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뭔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황도 보도가 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네, 지금 이제 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강남경찰서에 있다가 강남경찰서 자체가 워낙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이고 그 뒤를 봐줬다라는 정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할 경찰서 이제 직원분들 다 불러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 나온 내용인데 이 사람이 강남경찰서에 있다가 총경으로 승진이 돼서 강남경찰서를 떠난 이후에도 강남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뒤를 봐줘야 되니 그 남아있는 강남경찰서 그 다른 직원들에게 다른 경찰들에게 뒤를 좀 봐달라.
봐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한 단서가 포착이 됐다라는 결과가 이제 보도 결과 나왔습니다. 네. 이 자체가 본인이 영향력이 그만큼 점점 승진을 하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점점 자신의 위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자신이 내부에서 아마 이러다 보니까 또 경찰총장이라는 말까지 듣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떠나온 전 직장에 있는 경찰들까지도 좌지우지하면서 승리나 이런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유흥업소들 본인이 이제 관리해주던 데까지 좀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지금 나온 거는 일반 음식점, 유흥업소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불법인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말 한마디로 봐줄 정도의 일들을 남은 경찰들에게도 지시를 했다. 뒤로 네. 좀 봐달라라고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요, 오윤성 교수님, 이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15일 날 이제 이 늦게까지 조사받고 아까 나오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16일자로 일단 대기 발령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민감용 경찰청장이 엊그저께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여러 가지 자청해가지고 이번 사건 경찰에 명운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윤 총경이 민감용 경찰청장의 핵심 측근이랍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네. 핵심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오히려 읍참마속의 그 심정으로 해서 지금 아까 이제 윤 총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에 누를 끼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조직에 누를 끼쳤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 보고를 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있는 대로 그야말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후폭풍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 즉 어떤 그 봐주기 수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 수사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될 텐데 검찰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것이 밝혀지는 것보다는 네. 아예 경찰 자체에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그 오히려 더 밝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경찰 조직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경찰 조직에 누를 끼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대기 발령 상태지만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 윤 총경의 신분이 지금은 그냥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만 과연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신분이 바뀔지도 몰라요. 뉴스파이터 계속 따라붙어 볼게요. 그런데 주말 토요일 날에 오전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다시 불려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모습 보시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잘 받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성실히 조사 잘 받았습니다. 예.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셨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경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으세요? 다 경찰서에 진술했습니다. 예.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경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랑 관계 없습니다. 음주 의혹 무마 대가 뭐 주셨어요? 얼마 주셨어요? 아닙니다. 음주운전 말고 다른 청탁하신 것도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도 하셨나요? 다른 카톡방에도 유통하셨나요? 아닙니다. 최종훈이라는 사람은 FT 아일랜드 맞죠? FT 아일랜드 멤버였어요. 그런데 16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피의자 신분. 앞서 한 차례 경찰 나왔을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 이른바 몰카 유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언론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건이
엄청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최종훈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포토라인 서가지고 답변하는 자세 가지고도 지금 말들이 많이 나와요. 최명규 원장님 조금 전 보셨어요? 열중샷 자세, 뒷짐 자세. 언론들은 뒷짐이라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저 열중샷 자세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도 저게 뭐 반성하는 태도냐 이런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앞으로 손을 갖다 가만히 모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공손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뒷짐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사실은 또 뒷짐을 진다는 거는 본인이 굉장히 무력한 상태라는 걸 의미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결박할 때도 팔을 뒤로 해놓고 이제 네. 결박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훈 씨가 과거에 이제 본인이 팬을 대할 때건 공연 때건 이제 네. 예능을 할 때 만약에 긴장됐을 때 항상 뒷짐을 지는 버릇이 있었던 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네. 저거는 어떤 상황에서 예의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본인이 굉장히 긴장했을 때 하게 되는 제스처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다른 때 굉장히 오히려 공손했었을 때는 네. 항상 앞에 손을 갖다 모으고 깍지를 끼고 있었는데 요번에만 뒷짐을 지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저거는 어떤 본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아직은 조절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서 네. 과거에 최종훈 씨가 평소에 대중 앞에 나섰을 때 긴장됐을 때 어떤 자세였는가를 갖다 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봐야지 아하, 우리가 네.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한 건 본인이 지금 경황이 없을 거예요. 막 플래시가 터지고 하니까 경황 없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승리란 사람이 공권력을 조롱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 보도에서 승리 씨와 정준영 씨 그리고 최종훈 씨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공모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이제 포착된 그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매체에서 재구성한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서 승리 씨가 유흥업소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서 탈세를 모의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승리 씨가 한창 사업을 준비하던 시절에 이 동업자 박모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박모 씨가 쉽게 말해서 다른 곳도 우리처럼 불법 영업을 했지만 법으로 제재하기가 애매해서 다들 쉬쉬하는 건가 봐라고 하니까 승리 씨가 그렇다면 우리도 별 문제 없겠네.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이후에 승리 씨가 했던 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지금 승리 씨가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승리 씨가 공권력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승리라는 사람한테는요. 제가 사실은 승리라는 사람이라고 붙이는 것도 제 입이 아까워요. 얼마나 대한민국을 놀이터쯤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법을 비하하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돈 좀 찔러주면 단속 나온 수사기관, 경찰들을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30 간 넘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면 된다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놀이터쯤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탈세 정황도 지금 뭐 고구마 줄기예요. 승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앞서 뭐 성매매, 알선 의혹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탈세 정황까지도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단톡방에서 대화 나눈 이 박모 씨라는 사람도 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참담하고요. 네. 정말 화가 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뭐 단속이 뜨면 돈 좀 찔러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걸 보고 네. 단속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이 공무원들이 정말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자괴감도 느껴야 돼요. 네. 자괴감도. 진짜로. 그리고 지금 이제 저렇게 남들에게는 뭐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우리 한국 법을 조롱하는 그런 생각,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탈세 정황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것들이 밀당 포차를 운영을 하는 것과 연관해서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유흥업소로 유흥주점으로 신고를 하는 대신에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갖다가 하게 되면 네. 돈을 그 세금을 상당히 탈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유리지갑 같이 꼬박꼬박 세금 내는 많은 그 국민들이 보게 되면 네. 저 사람들 돈 저렇게 벌면서 한국법을 상당히 우습게 보고 한국 공무원도 정말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돈까지 번다는 네. 거죠. 탈세를 통해 가지고 네네. 탈세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다 그것을 갖다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 버닝썬 게이트, 버닝썬 사태 중심에 선 인물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정준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준영 얘기. 그런데 일단 경찰 조사받고 귀가할 때 모습 먼저 좀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현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경찰총장이 누굽니까?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 그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말씀하신 카톡방 내용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여기 서주시죠. 아니 여기 서주세요. 아니 왜? 저때 정준영이라는 사람은 그냥 내가 입 다물면 경찰총장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언론의 집요한 추적 끝에 경찰총장의 실체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장희영 교수님, 이른바 이번 사태의 화약고라 불리는 정준영의 카톡방에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면서요. 정준영의 카톡방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지난번에 네네. 사실 좀 요거 하나 일단 읽어드릴게요. 예. 2015년 정준영과 유모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그런 게 나옵니다. 보세요.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주소인지 숙소 주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소를 쭉 부릅니다. 뭐뭐동 몇 번지 몇 아파트 그냥 뭐뭐 보내면 돼요? 그랬더니 유모 씨라는 사람이 응. 유모 씨라는 사람은 그 승리와 동업 관계인 그 사람이에요. 응. 이 사람 단톡방 같이 있죠? 네. 비싼 XX인가 봐요. 응. 크크크 웃습니다. 오케이 지금 와요? 응. 30분에 갈 거야. 30분 후. 그런데 30분 후 지나도 안 왔나 봐요. 뭐가? 형. 선물 왜 안 와요? 이게 뭐냐면 여성 저 유모 씨라는 사람이 정준영 집인지 어디가 잠시 머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준영이 알려준 숙소로 여성을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해외 여기에다가 지금 보세요. 국내에서도 지금 여성 관련 뭔가 불미스러운 일을 유모 씨를 통해서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저 카톡방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준영이라는 사람의 해외 성매매 정황까지도 카톡방에서 드러났다면서요? 네, 지금 처음에 설명해 주신 그 대화 내용은 국내 본인의 네.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정준현 씨가 그 이종현 씨와 나눈 그 1대1 대화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를린이 재밌다. 아하. 이제 베를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나온 대화 내용들을 보면 그곳에서 만난 그 외국 여성들과 잠자리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성매매까지 했는지는 이제 성관계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성매매까지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이 대화만으로는 우선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내용상 만약에 진짜 그런 정황이 있다. 돈으로 이 여성들을 성을 매수했다라는 게 드러난다면은 이게 외국에서 외국 여성을 상대로 한 행위지만 정준현 씨는 국적이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두 사람 대화에서 정말로 성매매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베를린에 그 예능 촬영차 갔었대요. 이 기사에 의하면요. 그때 XX들이랑 참 이런 표현을 제가 해야 됩니까? XX 놀았어. 그랬더니 이종현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쓰면서 맞장구 칩니다. 미친. 그러면서 잤냐고 물음표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정준이라는 사람이 하면서 크크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시야가 안구가 오염될까 봐 여기서 그칠게요. 이 내용은요. 그런데 장 교수님, 버닝썬 불똥이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 연예인 2명에까지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배우 차태현 씨와 개그맨 네. 김준호 씨입니다. 프로그램이 아예 문을 닫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커졌는데요. 네. 아마도 승리 사건에서 대화방을 보다 보니까 정준호 씨까지도 갔고 아마도 정준호 씨를 보다 보니까 정준호 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그분들의 대화 내용을 함께 본 것 같은데 문제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가 거액의 내기 골프를 쳤다라는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네. 실제로도 대화방 내용에 있던 내용이 복원이 된 건데 네. 단체 대화방 내에서 차태현 씨가 2016년 7월에 5만 원권 수십 장이 있는 사진을 올리고는 김준호 씨 등과 내기 골프를 쳐서 딴 돈이다라고 단톡방에 자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준호 씨 돈을 땄다라는 거, 김준호 씨 돈을 땄다라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 준호 형 돈도 없는데라고 정준영 씨가 또 이제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태현 씨가 한 내용이 거의 신고하면 쇠고랑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거액의 내기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걸 인지한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로부터 18일 이후 7월 19일에 또다시 10,000원권 저렇게 돈다발 사진을 쫙 올리면서 오늘은 준호 형 260만 원 땄다. 그러니까 준호 형도 오늘은 돈을 땄고 나는 225만 원을 땄다. 이런 식의 이제 둘 다 돈을 땄다라는 그러니까 내기를 했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네. 단체방 대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들이 이렇게 촬영 다니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 아니냐 또다시 충격적으로 이제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윤성 교수님, 글쎄요, 이거는 법에 저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 내기 골프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도박과 관련돼서는 일단 그 재물과 우연성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어 가지고 판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006년도 판례를 보게 되면은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나인홀마다 별도 돈을 걸고 26회 내지 32회에 걸쳐서 내기 골프를 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도박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 그런 그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연관돼 가지고는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도박의 장소, 시간, 횟수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그 이득의 용도라든지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그 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돈의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글쎄요, 상습성까지 포함이 된다면 입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은 내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요. 정식 입건은 아니지만 정식 수사는 아니지만 일단 내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후 과정을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거론된 2명은 뭐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어제 차태현 씨, 김준호 씨 모두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차태현 씨 입장을 보면요. 해외에서 골프를 친 적 없다. 국내에서 게임이라 생각하고 쳤던 것이다. 일단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거네요. 그 그렇습니다. 말은. 행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골프로 딴 돈은 게임이 끝난 직후 돌려주거나 돌려받았다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제기된 의혹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팬들과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 출연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내려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네. 같은 날 또 김준호 씨도 입장을 내놓았는데 마찬가지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내려오고 함께 출연하고 있는 출연자들에게도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차태현 씨 얘기 중에 소속사 통해서 입장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것만 읽어드리고 제가 임방글 변호사님 말씀드릴게요. 일단 해외에서 내기 골프가 아니라 국내에서 쳤다고 일단 인정하고 있어요. 국내래요, 장소는. 그리고
일단은 모든 프로그램 하차하면서 왜 내가 모든 프로그램 하차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돈은 돌려줬지만 이를 자랑 삼은 행동 자체가 반성한다. 그러면서 아빠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남이녀래요. 차태현 씨가 일남이녀인데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반성자숙하겠다. 죄송하다. 그래서 24년 만에 방송활동 24년 만에 스스로 지금 하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혹시요, 임방글 변호사님, 앞서 지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내기 골프는 쳤지만 그날 바로 돌려주고 또 잃은 사람은 돌려받았다 했답니다. 그러면 처벌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도박이 아니고 그냥 게임, 그러니까 일시적인 오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짜 도박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돌려줬다라는 것만으로 해서 모든 것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을 돌려준 정황이 일시적인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판단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도박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양형사유에 또 유리한 점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액수도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이 액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재산의 정도, 했던 횟수들, 뭐 그 경위들 이런 걸 살피면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적은 돈인데도 도박으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인데도 도박으로 인정되지 네.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경찰이 내사 단계니까 네. 차분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우스갯소리 나오고 있대요. 오윤성 교수님. 정준영이라는 사람과 혹시라도 알고 지냈거나 인연이 있던 특히 연예계 쪽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떤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이게 우스갯소리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단톡방에 지금 화약꽃처럼 모두가 번지고 있어요.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유모 씨라는 사람, 승리의 동업자인 유모 씨가 유착 의혹을 풀 핵심 열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사실 이제 그 연예인들은 얼굴도 공개가 되고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유모 씨 같은 경우는 경찰에 출두를 할 때도 정문으로 가지 않고 연문으로 들어갔지 그랬죠?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굴은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연예인들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네. 이 아까 얘기했던 그 경찰관하고의 어떤 유착 관계에서도 결정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 경찰에서도 아마 유모 씨와 연관된 그 네.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